1번을 봅시다. 이거 어디서 나오지 않았냐? 근데 이 책? 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좀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가져올 때에는 같은 책 안에 여러 파트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거든. Cultural Animal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동물, 인간 본성, 의미, 그리고 사회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 이게 이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들인 것 같아. 아, 여기 17강인데 못 바꿨네. 이 내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만족하기보다는 공동체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욕망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것. 자,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1시간 걸린 거야. 못 만들더라고. 내가 만들었어 그냥.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자꾸 만들려고 해.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고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 만들자.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TV라고 하는 것이 사치품으로 여겨졌을 수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TV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싶어하는 이제 욕구가 있어서 내 거 같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이게 이렇게 설명했더니만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자, 내용 봅시다. 체크하시고. 사회적 비교의 힘. 사회적 비교가 뭘까? 사회와 사회를 아니지.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서 서로 비교하는 거야. 이게 사회적인 비교라고 하는 건 사회적 비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야. 인간의 동기화에 있어서.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동기화라고 하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의 비교야.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다. 문화적인 동물. 그럼 문화는 또 뭐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생활을 하는 거. 이게 또 문화잖아. 그러니까 문화나 사회나 다 같은 말이겠지? 이 문화적인 동물은 자신들의 목표를 정하거든.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목표를 정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을 할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기도 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요만큼은 더 가져야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기준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설정을 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프로그램했다면 우리 자신을, 이건 약간 이 어떤 진화적인 모습에서 좀 보는 거지. 우리 자신을 단지 뭐 하도록 음식과 쉴 곳과 어떤 사람을 찾도록 프로그램했다면 이 사람이 누군데? With whom to live. 아까 했던 그대로 그 방식이야. 전치사, 관계대명사,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지. 함께 살아갈 누군가. 이런 사람들을 찾도록 프로그램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little urge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욕구로 보는다. 욕구, 충동 욕구.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는 충동이나 욕구를 거의 가지지 않을 거야. 뭘 찾겠다? 방식을 또는 방법을. 뭐 할 수 있는 방법? Make life better.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겠다라는 욕구를 거의 가지지 않을 것 같아. 언제? 일단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적인 목표가 충족이 되고 난다면, 이게 충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끝이야. 더 이상 안 찾을 것 같아. 만약 이렇다면, 그러면 자연은 우리가 단순하게 음식, 쉴 곳, 함께 살 사람만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뭔가 하도록 만들겠지. 그 내용이 여기서 언급된 거고. 사회적 비교와 인간 동기부여. 인간 동기부여에는 사회적 비교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 욕구 외에 추가적인 욕구 형성의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뒤로 표시하시고. 가끔 보면 그런 생각 안 드나? 참 별걸 다 연구한다. 저런 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밥 먹으면서 엄마, 사회적인 욕구는 뭐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서로 안 할 거거든.
하지만 문화적인 동물들은 tune in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맞추다 정도로 묻는다. 우리가 tune,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 그가 있는 사회에 맞추게 되지. 그리고 as society standards, 사회의 기준이 변함에 따라서 from year to year, 매년 아니면 century to century, 세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변화해감에 따라서 각 개체들은, 그 개인들은 배우게 되지. 뭘 배우냐면 원하게끔 배우게 돼. 원하는 방법을 배워. whatever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 현재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문화적인 동물이잖아. 이 문화적인 동물은 사회에 당연히 맞추게 되겠고 사회에 맞춰서 이게 조정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사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거든.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개체는 그때 그 사회에서 이게 좋은 삶이다라고 의미하게 되는 그 모든 이 모든 것들을 원하게끔 뭔가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같은 내용으로 등장한 거고, 그래서 뒤에 보면 한 세대에게 있어서는 사치품이었던 것이, 예를 들면은 케이블 TV라던가 뭐 두 번째 차,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차량, 이러한 것과 같은 것들이 사치품이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겨지게 되지. 필수품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 다음 세대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회에 따라서 개인이 뭔가 달라진다는 내용이고, 사회적 기준의 변화와 욕구 형성,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좋은 삶의 기준이 있고,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어서 3번 보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 행복의 변화하는 기준, 사회가 바뀌니까 사람들도 변하게 될 거고 행복의 변화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달려있는 거냐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인간의 동기 가소성이다라는 거. 이거 좀 쉽게 보면 된다.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야. 열을 가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인간의 동기가 플라스틱처럼 유연성이 있다. 요거지. 유연성, 가소성. 이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이 행복의 변화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가소성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동기 가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왜 사람들은 왜 동기의 가소성이 있을까? 그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지. 왜 자꾸 바꿀까? 이것 때문이야. keep up with, 따라잡다, 뒤처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이웃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변 사람들하고 나도 똑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지속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고 있지. 사회의 기준 바뀌었어, 행복의 기준 바뀌었어, 자꾸 바뀌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변함없는 지속적인 요인은 바로 뭐냐면 문화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또래 또는 동료에게 뒤처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따라잡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야. 내용서로 보면 인간 동기부여의 가소성과 불변 요소, 바뀌지 않는 거 뒤로 나와 있었지. 행복 기준 변화의 심리적인 기반, 행복 기준이 왜 바뀌느냐? 동기부여의 가소성 때문에 그렇다.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불변하는 요소는 뭐냐? 또래와의 비교 경쟁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내용을 조금 보면 요 부분, 얘가 먼저 보는 거야. Motivational Plastity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우리의 동기와 욕구가 시대와 사회 상황에 맞춰서 재구성된다. 그만큼 가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고, 그래서 능력, 이걸 좀 다시 바꾸면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나 이런 걸로 통해서 다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motivational plastity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밑줄 치고
얘가 함축된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 그걸 나중에 주관식, 객관식 다 만들어 줄 거야.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은 끊임없이 조절하더라. 자신의 욕구를 뭐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뭐 하기보다는 뒤에 기본적인 욕구에 그냥 만족하기보다는 문법적인 것들 앞에서부터 to find는 프로그램 목적어 투동사원형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프로그램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투동사원형을 왜 썼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동사원형은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지 단 조심할 건 with who는 아니야 whom이야 whom 전치사 뒤려서 목적격 써야 돼 이 부분 전치사 뒤려서 목적격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얘는 잠깐 좀 이따 볼게 이 부분은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is considered consider이라고 하는 요 단어 뒤에 A, B의 구조를 갖지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겠고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고 그래서 명사가 2번 나올 수 있으니까 명사 목적어 하나 그 보충하는 말은 나왔는데 목적어 하나 빠져 있어서 수동이야 대상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수동 A, B 구조에서 그리고 3번은 없었고 요 1번에 나와 있는 satisfied라고 하는 것은 왜 따로 보려고 했냐면 보통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ing하고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어하고 ing하고 관계를 따져서 해설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결과라고 봐봐. 시험 결과. 시험 결과는 satisfying일까 satisfied일까? satisfying이겠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시험 결과 좋았어. 만족감을 줬었지. 이런 거잖아. 그러면 주체를 보자. 비동사 썼지? 기본적으로 타고난 목표가 있지? 이 목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겠지. 그럼 여기는 ing일 거 아니야. 근데 왜 id일까? 여기다 ing 쓰면 안 될까? 이걸 고민해 보려고. 생명체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들로 인해서 pp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생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ing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이건 상황을 봐야 돼. 이건 언어라는 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시험 결과가 나에게 만족감을 줄 만한 좋은 점수였어. 그럼 ing겠지만 우리가 이 satisf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충족시키다라는 단어가 있거든. 충족시키다. 목표가 있었어. 목표가 달성이 됐어. 목표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건 의미적으로 봐야 돼. 이거 의미를 좀 잘 따져서 ing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타고난 목표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ing와 pp의 기본적인 의미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ing는 진행의 의미와 pp라고 하는 거는 완료의 개념이 있거든. 이거는 이루어진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얘는 id로 가야 돼. 요거. 일단 그러한 목표가 만족감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족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줘야 돼. 그냥 끝난 거야. 충족이 된 거야. 충족. 충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단 뭐뭐 하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여기는 ing를 쓰면 안 돼. 요거. 문맥의 의미상 좀 껄끄러워져. 애매해진다. 1번을 받고 뭐 공포영화처럼 나와있지. 누군가 뭐 창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은 어떤 거로 나와있나 보니까 이게 뭐라고 쓴 거야? stranger to ourselves 이렇게 써있네. 우리 자신에게 뭔가 낯선 걸 얘기하나 봐. 우리 자신에게 낯선 존재 Discovering the adaptive unconscious라고 하는 적응적인 무의식을 발견하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라고 하는 걸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바로 나있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함께 작동하는 빠른 무의식적 위험 감지기와 더 느리지만 상세한 의식적 분석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보면 무의식, 의식 다 있지. 얘는 빨라. 의식은 좀 느려. 내용 좀 단순해. 이거. 길을 가다가 뭔가 나뭇가지를 봤는데 뱀이야! 라고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면 나뭇가지였구나.
이렇게 되는 요 내용이 여기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그림을 만들어서 자, 봅시다. 표시하시고 나중에 그림만 보지 말고 거기 그림이 없지? 그림도 나중에 다 넣어줄게. 다시 수업 준비하고 자료 만들고 인쇄할 때 조금씩 좀 빠진 부분이 생겨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조교를 시킬 수가 없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라. 자, 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누군가 봤더니만 미국의 신경과학자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시사하는 내용은 인간은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있다. 근데 이 위험 감지기가 도대체 뭐냐? 얘는 사이즈업. 처음에 나도 이걸 사이즈업, 사이즈를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평가하다라는 의미야. 여기 사이즈업이 평가하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는 거야. 그럼 사이즈업은 전혀 사이즈 크기를 키우는 게 없냐? 있어. 있는데 요 의미도 있어. 여기에서는 이거야. 평가하다. 다가오는 정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감지기가 있어. 뭐 하기 전에, 그 정보가 도달하기 전에, 의식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대. 만약 그 위험 감지기가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정보가 위협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위험 감지기는 두려움 반응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봤더니만 저 앞에 뱀이네 라고 하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 두려움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두려움의 반응은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자, 내용상으로는 이 사람의 위험 탐지 이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위험 탐지 메커니즘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의식적 인식 이전에 위협 정보를 평가하고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로. 뒤는 해석이 아니야. 뒤로는 아마 거의 해석일 거야.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빨라. 그래서 꽤 very crude. crude라고 하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뭔가 엉성한 또는 투박한, 뭐 조악한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엉성해. 그러니까 뭔가 평가라고 하는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면밀하진 않겠지. 그리고 가끔은 실수를 만들게 될 거야. 그래서 it is good. 좋은 건 뭐냐면 have a secondary. 두 번째에 자세한 처리 시스템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1차적인 시스템. 얘는 2차적인 시스템. 처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빨라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correct these mistakes. 이러한 실수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제 거기에 해결책을 뒤에서 등장을 좀 시키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중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빠른 무의식적 분석이 한계가 있다. 조악하고 그리고 오류가 가능하다. 오류 수정을 위한 2차 처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였고, 그럼 2차 처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또 설명을 해야겠지. 내용만 좀 보면 된다. 아마 뒤에는 계속 해석일 거야. 이걸 한번 가정해 보자. 여기 나올까? 요 내용 나온다. 여러분이 지금 하이킹을 하고 있어. 갑자기 보게 된 거야. 길고 가늘고 갈색의 물체를 어디에서 길 중간에 여러분의 first thought,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아까 있었던 danger detector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뭐냐면 뱀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빠르게 멈춰버립니다. 뭐와 함께? sharp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이게 날카로운, 좀 민첩한 이런 의미인데 빠른이라는 의미도 있어. 빠른. 그래서 굉장히 빠른 숨의 흡입. 그러니까 여기에 인테이크는 섭취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붙이면 굉장히 빨리 숨을 호흡을 하면서 빨리 숨을 여기 뭐라고 있나? 한글이 좀 애매네. 들이마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빠르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upon ing, upon 명사 쓰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거지. 하지만 더 가까이, 즉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자마자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겠지. 깨닫게 되는 거야. 그 사물이 나뭇가지구나. 작은 나무에서 나온.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내용은 단순하게 좀 나왔어.
그래서 위험 탐지 과정의 실제 예시, 잠재적인 위험, 뱀처럼 보이는 물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 무의식적인 거, 초기 공포 반응 후에 상세 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재평가한다. 두 번째, 2차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것. 마지막 정리. 그 수업 자료는 다시 줄게. 좀 귀찮더라도 이 정리 노트하고 같이 있는 거에서 한번 다시 너희가 공부하면서 체크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사람에 따르면 이제 정리하는 거지. 앞에 나와 있는 요 상황을 여러분은 초기에 최초의 그 엉성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나뭇가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1차. followed by는 하나로 그냥 외우라고 했다 이건.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뭐뭐가 오다. 요거 이외에 다른 해석 절대 하지 마. 해석 이상해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고 의식적인 분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이제 followed by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정리한 부분이었지. 두 단계 처리 과정의 요약. 무의식적인 초기 분석, 빠르지만 조악한 거였고, 의식적인 후속 분석, 정밀하고 상세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했던 부분. 내용은 인간은 두 가지, 즉 빠르고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느리고 자세한 의식적인 분석 시스템,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유하고 있어. 이쪽은 생존을 위해서 함께 작용하게 되는 것들이었고, 여기 이제 메인 아이디어였던 부분. 문법은 체크한 게 있었나? 아, 요거밖에 없지 지금. 이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좀 같은 개념이지. 주어 나왔고 is 나왔고 비동사 ing pp. 정보라고 하는 거, 정보는 얘가 갑자기 정보가 나 두려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니까 threatening ing로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 3번은 없어. 아직 못했어 이거. 그래서 2번까지 할 거야. 자, 17강. 아이고 16강으로 나와있네. 여기 17강이야. 수정 좀 할게. 잠깐만. 나중에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17강으로 가고 17강의 1번은 했었고 예, 3번 보러 가야지. 3번으로 쭉 갑시다. 2번까지 우리가 쭉 들어갔었고 자, 여기 3번.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never stop asking 이라고 하는 요 표현. 질문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이 더 나은 비판적 사고자가 되도록 가르치기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보니까 5강의 3번하고 똑같아. 5강 3번도 요 표지였어. 요 부분. 그럼 5강에 나와 있었던 3번의 내용 기억도 안 나지? 한참 지나서.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진정한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재해석하는 것에서 온다. 여기 이제 5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랑 좀 연결되는 거야. 결국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 아니면 뭐 비판적인 사고 기르기, 요게 요 책의 내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7강의 3번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다시 또 보는 거고. 중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평생학습은 학문 간 사고와 협업을 촉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전체적인 좀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한 4개 정도. 요거는 어떤 거를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냐면, 학습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에서 너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를 계속 배우는 과정들이 이제 평생학습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봅시다. 표시 좀 해주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문장은 되게 좀 단순하게 나왔어. How do we improve?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나? 우리의 problem solving skills라고 하는 문제 해결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향상시키는 걸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려고 했던 거지. 뒤로 오면, 그래서 그것은 first, 먼저 시작을 하는데, 단지 뭐에서 시작하나 봤더니만,
내재적인 욕구,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intrinsic desire이라고 하는 내재적인 욕구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겠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뒤쪽에 나와 있었던 학습 과정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욕구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학습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욕구가 있어야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뭔가를 찾아가겠지. 이 문장은 좀 괜찮아. 그러면 이 글의 내용으로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요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의 시작점. 그러니까 내재적 학습 욕구의 중요성이 나와 있고 학습 과정 자체를 살아가는 태도의 필요성이다라는 거. 뭐 별 문제가 없어. 요지면 선생님이 굉장히 좀 오래 봤던 건 얘 때문이야. 표시 한번 해보자.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배열을 시키고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따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글이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가면 좀 좋은데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막 나와.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보고 너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평생 학습자들은 또한 종종 자주 이게 interdisciplinary라고 하는 것이 학문 간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제 학제 간의 또는 여러 학문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책에서는 아마 뭐 학문 융합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여러 학문을 합친다라는 의미로 쓰여온데, 그래서 학문 간의 또는 학제 간의 사고자인 것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뒤에까지 다 보고 이거 좀 다시 볼 거야. 이 사람들은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해. 뭐의 가치냐면 복잡함과 그리고 미묘함이다라고 하는 거. 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미묘함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뒤에 수범아 이쪽 와. 뒤쪽에 뭘 하게 되냐면 이해하면서 뭘 이해할 거냐면 언제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분야에 있는 아이디어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 뒤에 나와 있었던 어떤 문제에 또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라고 했는데 이 뒤쪽은 조금만 좀 말을 좀 바꿀게. 우선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때 그 다양한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미묘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 왼 잠깐 빼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영역에서의 아이디어가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물리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 화학, 뭐 지구과학,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것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뭔가 글을 읽다가 그 시점에 다른 걸 끌어와서 그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책을 어떤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understanding the time when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요게 when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시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요게 그때를 이해하면서 그 시기를 잘 이해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미묘함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다양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하는 하나인,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면 이제 수학적인 개념도 있을 거고, 자연과학에서는 자연과학의 어떤 개념도 있을 거고, 여러 학문에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개념들은 굉장히 좀 복잡할 거고, 미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h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시점, 어떤 때라고 봐주면 돼. 요 시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때 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에서 한정되는 하나의 분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학문에 걸쳐져 있는 다양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요게 그러한 개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를 잘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자, 2번은 이렇게 봤어. 1번하고 2번을 조금 연결을 좀 시켜보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어떻게 하냐. 내재적인 욕구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평생학습자들은 그럼 평생학습자가 왜 나왔냐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좀 애매했던 건 to야, to. 또한. 우리가 또한이라고 하면 남성들은 힘이 세. 그런데 또한 뭐뭐도 해.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었던 어떤 내용을 같은 개념으로 끌고 와서 또한은 같은 개념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한은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렇다면 to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문제 해결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고 또한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 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야.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평생학습자에 대한 성향을 얘기해주고 있어. to라고 하는 것의 연결점이 이상해, 이 증미가. 요 부분. 요거 너희가 느껴야 돼.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이 문장 해석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야. 그럼 도대체 왜 여기다가 to를 써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것의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같은 맥락을 끌고 가는 건지, 그리고 평생학습자는 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생학습자는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장 앞에는 평생학습자는 뭐뭐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자는 또한 이렇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게 그냥 가장 합리적인 순서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왜 나왔나 봤더니만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내용 좀 이따 보고 원서를 좀 봐야 돼. 원서를 봤더니만 요만큼이 있었어. 요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거야. 요 다음에 그 원서 앞에는 뭐가 나왔나 봤더니만 사고하는 과정을 즐겨라 라고 하는 거고, 교육에서는 우리가 뒤에 여기 보면 lifelong learning이라는 게 첫 번째부터 나와. 평생학습을 뭔가 발달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 그래서 학생들에게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은 never stop asking. 책 제목이었지? 이 부분. 질문하는 거 결코 멈추면 안 돼. 그럼 질문을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뒤에 나와 있었던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앞에 있었던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뒤에 이 평생학습자가 나왔어. 근데 to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애매해. 앞쪽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개념을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하고 학생들이 평생학습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문제 해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되거든. 그런데 이러한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문제 해결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가 익혀야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기술을 익혀야지만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우선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그런데를 좀 붙여야 돼. 그런데 평생학습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뭔가 학습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to 요런 모습도 있어. 여러 학문에 걸쳐서 사고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아니면은 앞쪽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 연결고리 이상해져.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까지 쭉 봤던 거고, 그럼 평생학습자가 여러 학문에 걸쳐서 뭔가를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게 뒤에 나와 있었던 다양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겠지, 미묘하겠지. 그러면 이거 귀찮고 뭔가 어려워. 이게 아니라 이거 참 소중한 거야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뒤에 한 영역에서의 아이디어가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그 시점과 순간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시키면 내용이 이어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자꾸 붙여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 내용은 평생학습자의 학제 간의 사고, 즉 여러 다학문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얘기고,
영역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방식과 다양한 분야 개념 간의 연결성 파악 능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된 거다. 요거 하나 보는데 2시간 걸렸어. 이게 너희한테 설명하는 건 한 5분, 10분이면 끝나겠지만,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잘 파악을 좀 하고 내용의 연결성을 좀 보도록 해. 자, 뒤에 3번 이거 표시해주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 평생학습자들은 여러 학문에 대해서 뭔가 관심도 있고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고 이러한 시점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학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겠네 뒤에. 그런데 그것은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 평생학습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반면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아주 상당히 더 머머일 것 같다라는 거지. 그냥 뒤에 거를 깨닫고 인식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뭐냐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their knowledge ends, 어디서 그들의 지식이 끝나고 어디서 그 지식이 시작되는지를 잘 인식할 것 같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신의 지식이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나의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야. 나는 요만큼밖에 몰라. 그럼 나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할 거야. 그럼 다른 쪽에서의 어떤 지식을 끌고 와야 되니까 여러 학문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구나. 이걸 잘 인식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뒤쪽에 나와 있었던 frontier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와서 그래. 요게 한계야. 요 부분. 그래서 뒤에 보면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고 하지만 그러한 those가 나왔잖아. self-perceived frontiers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인식된 이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신이 지금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의 어떤 한계를 알고 있는 이 한계점이 또한 이거를 드러낼 수 있거든. 이걸 알면 뒤에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얘는 드러나지 않아. 그럼 뭐가 드러날 수 있냐면 언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또 언제 가장 좋은지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게 언제 가장 좋은지를 드러낼 수가 있어. 나의 한계, 그 지식의 한계를 모르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걸로 나만 할 것 같은데 나의 한계의 지식을 알게 되면 너희도 지금 순우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협력도 필요하고 누군가 하는 거를 따라갈 필요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학문 이 평생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 지식의 한계 인식과 협업. 그러니까 모든 분야 전문성보다는 지식 경계 인식의 중요성. 그러니까 나의 그 지식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 요거를 좀 인식을 하고 지식 한계가 있으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고 이 시점과 방식 결정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러면 요 frontier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의 지식의 한계라고 했으니까 단어를 limit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야. 거의 비슷한 의미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근데 limit하고 frontier하고는 좀 달라. 이거는 유사어로 보기에는 좀 애매해. 왜 그러냐면 limit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야. 여기까지야.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봐.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까지 끝점이나 한계를 의미하는 거지만 frontier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국경과 같은 걸 얘기해. 접한면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두 영역이 만나는 경계선이나 접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 그럼 요거 넘어서는 내가 모르는 지식. 그럼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요 frontier가 조금 더 이동할 수 있어. 공부 안 하면 점점 줄어들 거고. 그래서 현재 지식이나 이해의 경계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멈춰서는 한계, 요거 끝! 요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지금 다른 접한 게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요 너머에 있어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경계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frontier이라고 하는 것을 limit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1차적인 의미로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평생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limit이라고 하는 걸로만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야. 조금 애매해. 조금 뉘앙스상으로. 그래서 frontier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왜 썼나? 그 쉬운 그냥 limit 또는 limitation 이런 말을 쓰면 될 거를 그것 때문에 좀 설명을 한 거다. 별거 다 찾아보지. 그냥 단어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봐야 돼. 자, 4번 마지막 봅시다. 뒤쪽. 그래서 단순히 수능 준비를 하는 것과 내신 준비를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좀 있어. 그리고 순수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도 좀 차이가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풀고 접근 방식을 잘 익히면 되는 것들이고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나 단어의 위주로 좀 많이 봐야겠고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은 내신과 순수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두 가지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 수능 자체만 보기에는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럼 이러한 방식에서 이 평생학습자들이 지금 접근해가는 방식,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뭔가 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내재적인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의 한계를 알고 다른 것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에서는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결국 이거였지. 이 부분.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것들이니까 어디에서 그러냐면 우리의 professional lives하고 personal lives라고 하는 직업적인 어떤 삶과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encourage, 이 lifelong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도록 장려하냐면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해주고 우리에게 뒤에 거를 또 가르치기도 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 거 있는가 이거를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hint at, 뭔가 힌트를 줘. what's possible 이라고 하는 가능한 것에 대한 힌트를 넌지시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로 하여금 tune out, tune in to가 지난번에 있었어. 지난 시간에 tune in은 맞추는 거야. tune out은 맞춰서 다 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밖으로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이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what counts,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lifelong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여기 표시한 것들은 조금 이따 또 볼 거고 평생학습의 다양한 혜택. 평생학습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어. 직업적으로 개인적인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자기 개선, 지식 습득, 가능성 탐색, 우선순위 집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래서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원문에 나와 있었던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의 시작점을 언급해주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평생학습자들의 어떤 성향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뒤로 조금씩 더 얘기하면서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장점은 뭔지라는 것까지 가면 요 지문이 이제 끝나게 된 부분. 여기서 중심 내용으로 좀 본 거는 요거였지.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 간의 사고, 여러 학문에 걸쳐서 사고할 수 있는 것과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해 줄 수 있대. 뒤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라는 것까지. 앞에 우리가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여긴 크게 없었고 여기 나와 있는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구조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see라는 동사로 주어 있고 목적어를 가지면서 추가적인 동사를 쓸 만한 접속사 관계사가 없으니까 understand의
분사 형태로서 부연 설명을 쓰게 되었고 뒤쪽은 목적어니까 여기 ing라고 하는 능동의 형태로 좀 쓴 거야. 요 when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으로 봤을 때 언제 이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이 when이라고 하는 것은 the time 정도의 의미를 조금 넣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요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 있어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가치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라는 걸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관계 부사로 봐도 무리 없다라는 부분이야. 이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쪽은 좀 단순하게 나와 있었던 거지. 여기에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좀 똑같지. recognize 뒤에 선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그냥 의문사지. 의문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구조야. 그래서 어디서라고 하는 의문사절은 명사 성질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when도 똑같은 과정이지. when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똑같이 얘도 의문사야. 그래서 reveal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 성질로 쓰여진 거. 그리고 힌트는 좀 이따 보고 allows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있었던 거에서 보면 주어 it에 지금 그냥 배열만 하고 있지. encourages, teaches, hints, 그리고 and 쓰고 allows. 우리가 병렬 구조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의 성격을 조금 집중하니까 거기만 표시한 거다. 이 부분 좀 길게 나와 있었던 것. 그리고 count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가 되지 않는 부분. 그것 때문에 count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좀 한 거야. 힌트는 왜 처음에 보지 않았냐면 순서대로 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얘 타동사로 쓰인다. 목적어로. 근데 왜 as를 썼을까 이거야. 여기다가 그냥 hint was possible 이렇게 쓰지. 가능성, 어떤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힌트를 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럼 힌트를 쓰면 될 거예요. as는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있어.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는 것과 이 동일한 동사인데 하나는 타동사고 하나는 자동사로 쓰여서 두 개로 쓰여질 때 이게 의미가 약간 좀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k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know about이 있지. know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다 쓰이거든. 직접적으로 명사를 목적어로 쓰기도 하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쓰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사람이 의도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얘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얘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다르지. 나 그 사람 알고 있는데 know야.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달라. 그럼 이것도 보면 직접적인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넌지시 알려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문제 풀 때 얘는 이렇게 풀면 돼가 아니라 글의 내용을 보고 흐름을 보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돼. 이게 힌트애신 거야. 간접적인 것들. 그래서 힌트애시라고 하는 거는 힌트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좀 넌지시 알려준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힌트애를 쓴 부분이야. 이 사람이 lifelong learning이라는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뭔가를 알려주기보다는 이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가는 과정을 좀 얘기한 것 같아. 나와 있는 건. 자, 3번 하나를 좀 오래 봤지. 자, 뒤에 17강의 4번은 Why the world needs anthropologists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어디서 좀 본 것 같긴 하다. 요 표지. 그래서 왜 세상은 인류학자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거 12강 2번에 있었어. 이것도 이게 12강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현대기술과 세계화로 인해서 통신, 경제, 정치가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요 글에서는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류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함께 진화했으며 갈등은 지역 자원 경쟁에서 세계적 문화 충돌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로 자꾸 이제 바뀌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
전체적인 내용은 한 4개 정도. 요거 보니까 예전에 뭐 그 소 막 있었던 거 좀 기억나? 햄버거 나왔던 거? 좀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은 거의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 얘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버팔로라고 하는 이제 소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있는 어떤 자원인데, 예전에는 이 자원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갈등 관계, 경쟁 관계가 있었어. 그럼 요런 것들은 소가 필요한 어떤 요 지역에서만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굉장히 세계가 좁아졌기 때문에 서로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켰어. 나중에 요 내용을 다 보고 나서 그림을 다시 보면 아, 그런 거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됐지? 됐고, 여기 봅시다. 여기 표시는 요거 하나. 뒤로는 표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항상 다양했어. 굉장히 다양했어. 어떤 점에서 보면, 적응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adapt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응, 뭐뭐에 적응이다라고 할 때는 to라는 단어하고 같이 가지. 독해할 때 좀 잘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적응, 누가 어디에 적응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교재 그 고3 지문을 들어보게 되면 adaptation이 여기 있는데 to가 여기 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to를 잘 찾으면 돼. 연결성을 좀 찾을 수 있거든. 이 적응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했어. 그럼 어디에 적응할 건데?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모두에 적응하는 것에서 본다면 참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본대. 요게 뭔가 좀 이따 볼 거야, 요건.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요 내용만 좀 언급을 하는 거지. 이러한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 왔지. 뒤에 over many years라고 하는 수년에 걸쳐서 수년의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어져 왔어. 뒤에 with limited conflict라고 하는 제한된 갈등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갈등이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 여기에 limited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사실은 중요한 단어다. 이 limited가 이 그래서 어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거기에서만 일어나. 갈등이 전 세계적인 게 아니야. 요 부분 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인류 다양성의 역사적인 공존이다라고 하는 건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적응 방식이 있었고 다양성이 오랜 기간 제한된 갈등으로 공존해온 역사를 좀 보여준 부분. 그럼 아까 우리가 요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단순해. 물리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인 환경, 기후, 자연 지형, 자연 자원 등 자연적인 물리적인 조건.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 있고 저기 북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적도로 가게 되면 뭐 사막 같은 굉장히 더운 지역들이 있잖아. 그럼 그 지역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동양권에 있으니까 동양 문화라고 하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고 저기 미국이나 뭐 유럽들은 또 서양 문화에 적응을 해야 돼.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고 지역에도 적응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적응을 해야 되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주변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요소가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 그럼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갈등은 많이 있겠지. 하지만 갈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제한적이었어.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나 문화적인 규범, 관습, 제도를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뒤쪽 표시 한번 해보고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데 갈등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다. 개수는 아니야. 개수는 아니고 범위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범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있는 곳에서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건 아니야. 그런 의미로 봐야 돼. 그러면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처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이제 좀 보면 이렇게 된 거야. 갈등이 있긴 있었거든. 처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은 그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거는 주로 어디서 발생했냐면 요런 지역에서 발생했어. 경쟁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거야. 그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한 경쟁이냐면 자연에 있는 자원들. 그런데 이 자원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 왜 그런 거야? 얘네는 필요했던 놈들이거든.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 기능을 위해서. 누구의? 특정한 사회의 생존과 기능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자연 자원에 대한 경쟁이 있는 곳. 그러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는 거지. 과거이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처럼 이 사회, 이 부족은 버팔로라고 하는 얘를 생계 수단으로 갖고 있고 얘가 있어야지만 먹을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 물물 교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 이 버팔로가 있어야지만 이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생존에 있어서 그 사회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천연 자원,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자원, 여기에 대한 경쟁을 해야 돼. 부족들이 이제 더 많은 버팔로를 가지려고 막 경쟁을 하겠지. 이럴 때 갈등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뒤쪽에 이제 제가 나올 거야.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경쟁인데 이 평원에 있는 대평원, 아주 넓은 평원에 있는 인디언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한 예가 될 수 있어. 뭐를 위한 경쟁이냐면 영토와 버팔로를 위한 경쟁이었어.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이제.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초기 갈등. 요 초기 갈등은 자원을 기반으로 간 특성이 있었고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평원의 인디언 사회의 영토와 버팔로 경쟁의 사례를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언급이 돼. 아침이라 좀 졸린 사람들이 있지. 졸리면 저기 뒤에 아주 좋은 책상이 있으니까 좀 서서 보고. 졸리면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해. 오늘도 어제 잘 때 휴대폰을 이렇게 잡고 잤거든. 혹시나 놓칠까봐. 막 울려. 끄고. 끄고. 5시부터 계속 끈 거야.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표한 게 있으면 할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있거든. 어제도 알람을 맞추면서 항상 그 순간순간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느끼는 순간이 알람 맞출 때야. 알람을 맞추면 나오잖아 뒤에. 몇 시간 후에 알람이 작동합니다. 맞췄네. 2시간 30분? 이게 실화인가? 내가 2시간 반밖에 못 잔다는 거야 지금? 그럴 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또 아침이 돼가지고 학원에 처음에 오거든 내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 뜰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은 뭐 괜찮네 요것도. 그러면서 또 시작하는 거야. 자, 버팔로라고 하는 놈들이 거닐었어. 뒤에 이 평원들을 거닐었는데 그래서 야기시켰던 거지. 뭐를? 얘네가 로움이라고 하는 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갈등을 야기시킨 거야. 이 부족들 사이에서 영토를 위해서 버팔로를 위한 어떤 갈등을 야기시켰지. 그런데 요 놈은 요 위치는 얘만 맞는다. 버팔로. 요 놈은 그들의 주요 식량원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 수 있는 거는 요 과거에 요런 일이 일어난 거는 지금 현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왜냐면 우리의 가도두니까. 우리의 가도는 이건 내 거거든. 소유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축화라는 게 없었던 거야. 우리가 예전에 가축화 있었지. 가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런 거는. 비록 이러한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종 굉장히 심각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매우 국소적이고 국지적이었어. 뭐야? 앞에 나와 있었던 limited conflict야. 이게 그래서 빈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그냥 어떤 지역적인 그 장소에서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국지적 자원 갈등의 특성, 핵심 식량원이 버팔로를 둘러싼 부족 간의 경쟁에 대한 얘기고 갈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요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버팔로라고 하는 것을 저기 해안가에서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때는 뭐 물고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겠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이 책은 인류학자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였어. 인류학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만한 것들을 주고 이게 탐색하고 우리가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인류는 과거만 보지 않아. 현재도 봐. 과거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현재가 나와야 돼. 이 부분. 그럼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야. 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미디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대중매체로 인해서 또는 대중매체가 있는 오늘날의 세상.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보면 세상은 또는 대중매체로 인해서로 봐도 된다. 원인으로 봐도 돼. 이 세상은 become less localized라고 하는 덜 국지적이 되었어. 그러니까 덜 국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한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까 요 연결성을 보게 되면 이 국지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다양해. 여전히 다양한 모습들이야. 그 결과 많은 문화가 있는데 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들, 이 문화들은 여기에서처럼 Plain Indians라고 하는 평야의 어떤 대평원의 이 인디언들에서처럼 뭘 가지고 있냐면 주어 동사로 come into contact, 이 접촉하게 된 거야. 이 많은 문화들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have increased, 증가시켰네. 뭐를? 잠재력을. 뭐에 대한 잠재력?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라고 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한 어떤 잠재력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야.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만 발생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다. 세상은 좁아지고 있는데 다양성은 더 많아지고 있어. 그렇다면 그 다양성들이 충돌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면 conflict라고 하는 것들은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현대 세계의 다양성과 갈등의 잠재성, 대중매체로 인한 세계의 연결성이 증가했고 요거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 접촉, 서로의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가치들이 서로 접촉하고 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면 인간 사회는 진화를 했지. 다양한 문화와 함께. 그리고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어떤 자원의 경쟁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의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걸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까지야. 문법을 보고 마무리를 좀 지읍시다. 첫 번째 나와 있었던 existed라고 하는 요 단어는 항상 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볼 거는 하나밖에 없어. 자동사. 그래서 have been existed는 안 돼. 그냥 been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자동사로 have pp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occurred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동사. 비동사 pp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좀 체크를 했어. 뒤에 있었던 there 비동사 명사를 쓰면 완전한 문장. 앞에 공간적인 의미. 그렇다면 관계부사 where로는 큰 무리 없이 잘 쓰여진 것.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에서 causing이라는 부분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앞쪽에 roam이라는 단어가 거닐다, 뭔가 어디를 돌아다니다 라고 하는 거. 얘는 자동사로 쓰였고 문장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동사를 쓸 만한 연결어가 없어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썼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넘어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have는 아까 체크했지. 주어 동사의 관계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이 정도까지 문법을 좀 본 거고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것들은 다른 문법 사항들도 꽤 많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보고 추가적인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더 보면 될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뒤에 5번을 봅시다. 5번은 Teaching Media Literacy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 Media Literacy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Media Literacy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이게 요 용어로서 한번 좀 등장을 하거든. 중심 내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stakeholder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교육에서의 기술 사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나 요것들을 쭉 정리한 게 요 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좀 보여준 부분이야. 요게 요 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자, 표시 한번 해봅시다. 볼까? 디지털 시민 정신 또는 뭐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시민 정신, 그리고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에서의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높이 있대. 어디에 높이 있나 봤더니만 목록에서 높은 곳에 있대. 그럼 누구의 목록인가 봤더니 논의의 목록. 뭐에 대한 논의인가 봤더니 뒤쪽에 있었던 Media Literacy Educator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의의 목록의 위쪽에 있습니다. 이 Media Literacy 교육자들에 있어서 논의를 벌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논의의 목록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의의 상위에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준 거야. 교사들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Media Literacy Educator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일반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지. 교육을 하는 거니까. Media Literacy를 조금 보면 Literacy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디어도 읽고 쓸 수 있는 거.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인터넷 사용도 있겠고, 이거를 올바르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교사들일 거야. 교사들은 걱정을 해. 뒤에 뭘 걱정하냐면 정보의 양을 걱정하는 거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 근데 어떻게 노출되어 있나라고 봤더니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의 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사들은 뒤로 계속 연결시켜서 디베이팅, 논쟁을 벌이고 있어. 뒤에 뭐에 대해 어떻게 다룰 수 있냐, 그러한 기술의 도구들을, 교실에서 이 기술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야. 뭐 Media Literacy Educator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Media Literacy 교육의 주요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학생들의 기술 노출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와 그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인 거를 먼저 조금 잠깐 보고 갈 건데, 보통은 여기에 be concerned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by는 잘 안 쓰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뭘 쓰냐면 about, with 이렇게 많이 써.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concerned with,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뭐와 관련되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거든. 근데 by를 썼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이런 거야. 뭐뭐에 의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좀 보여진 거야. 그래서 by를 쓴 것은 전치사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의 차이를 좀 주려고 했던 거고, 요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나와 있었던 about을 쓰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지. 일반적으로는 about을 쓰는데, 이 사람은 학생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 많아. 그게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원인의 관계로 좀 보고 있어서 by를 썼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about을 써도 큰 무리는 없어.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일반적인 표현은 concerned about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만 표시해주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쭉 보여줄 거야. 그럼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 교육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들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학교 행정가들 또는 학교 관리자들도 걱정을 해.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요 관리자들이 주어야 할까? 그란트는 그냥 주다, 부여하다 정도 교사들에게 줘야 될까? 언제? When it comes to these platforms. 이러한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것의 상황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봤을 때 교사들한테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까? 라고 하는 거. 또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이 문제는 관련된 문제인데 어디에 관련돼 있나 봤더니만 학생들이 이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개인적으로나 교육적인 사용을 위해서. 보통 as well as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가겠지만 그냥 또 하나로 보면 되겠지.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교육에서 활용을 할 건데 그럼 교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까? 허용 범위라던가 또는 학생들의 사용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적인 사용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시스템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가면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이 이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야. exploit라고 하는 단어는 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 요건 부당하게 이용하는 걸 exploit라는 단어를 써.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 이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요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걱정거리들만 지금 쭉 나열을 좀 하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디지털 교육 우려사항을 보고 있고 학교 관리자는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 네트워크 사용에 관련해서 약간의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있고 부모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용이 좀 단순해. 문법적인 거 하나만 표시하고 교사 입장 받고 관리자 입장 받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을 봤는데 당사자도 좀 봐야지. 당사자.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걱정을 하는 거야. 인터넷 안 좋은데, 미디어 안 좋은데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 학생들은 알고 싶어해.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아니 도대체 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도구, 미디어라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니터는 보는 거잖아.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taken away. take away는 뺏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겨. 그들로부터 빼앗기고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이걸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못 쓰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질문을 던지지. 아니 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keep up with라고 하는 것은 따라잡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뒤처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 아니 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 기술의 선호라고 하는 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나. 낮이부터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 교육 자체가 그걸 못 따라오고 있거든. 이거에 궁금하고 그리고 왜 교사들과 관리자들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냐 하는 거야. 이 가능성, 어떤 가능성, 뒤에 거의 가능성. 어떻게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냐. 이 기술을 가지고. 이 학생들, 여기에 대인은 학생들이 될 거야. 학생들은 이 기술, 즉 미디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학생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 이쪽에 보면 학생들의 시각과 요구, 기술 사용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과 불만이 있고 교육과 기술 간 격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리더십, 기회, 요구라고 했는데 뭐 요건 좀 아닌 것 같지? 이 부분은. 어쨌든 학생들의 인식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데 문장의 구조로 좀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possibility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면 가능성과 뒤에 내용이 동일하게 쓰이지.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지. that. 동격의 접사 that. 그럼 이렇게 쓴 거랑 of how를 쓴 거랑 무슨 차이가 있고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개가 동일한 거야. 즉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 결과나 상태, 즉 나중에 이 사람들은 리더가 될 거야.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상태에 초점을 맞춘 거고 리더가 될 수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야. 요거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how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야. 즉 방법과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 리더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이게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측면에서 본 거야. 요 의미가 조금 달라.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이 기술을 통해서 무한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거고 that만 쓰게 되면은 그냥 리더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만 본다는 거야. 되냐 안 되냐라는 거. 그 차이점을 약간 보여준 건데 그럼 여기에다 that을 쓰면 아예 안 되는가? 되지 뭐. 가능해.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약간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 that을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체크해주고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도한 거에 따라서 단어의 쓰임은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100%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possibility 무조건 that은 아니야. 이러한 우려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지. 이러한 걱정과 우려들은 결국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잖아. back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어디로?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왔냐면 교사가 나왔어. 그래서 교실의 교육자로 다시 돌아가. 이거는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교사야. 이게. 그래서 이 교육자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의식하고 있어야 돼. 뭐를?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 교사의 자신의 어떤 그 우려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학생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뒤에 뭐 하면서 동시에 while ing bring some perspective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가져오면서 어디에 이러한 대화 지금 이 우려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어떤 자신의 관점을 가져오면서 이걸 좀 이따 설명한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에서 적용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 마지막은 교육자의 중심적인 역할이야. 교육자가 어쨌든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다양한 우려 사항에서 최종 책임이 교실 교육자에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고 여러 관점을 조율하고 균형 잡힌 시각 제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건데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무슨 말로 쓰인 거냐면 앞쪽은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문제 인식해야지. 인식하면 뭐 해야 돼?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해결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bring some perspective to these conversations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화에 어떤 관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관점을 제시해줘야 돼. 즉 이러한 논의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와야 돼. 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학생들에게 수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식인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학생, 학부모, 행정가들 이러한 걱정을 고려해서 논의를 이끌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인 거야. 어떤 시각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균형 있게 좀 잡아가게끔 어떤 방향 설정을 좀 해주는 게 맞겠지. 전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stakeholders, 여기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의미고
이 이해관계,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문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지 교실에서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법들을 앞에서 좀 보면 1번은 크게 없었지. 요 해결됐고 얘는 expose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어디에 노출시키다 라고 해서 목적어가 빠져. 근데 목적어가 빠지면 당연히 수동이지. 그럼 완전한 문장이야. 이건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없지. to를 써서 여기 하나가 더 빠져야지. to를 써야 된다. to를 빼지 말라고. 이거는 그래서 expose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 보게 되면 A to B라고 썼을 때 A를 B에 노출시키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독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 좀 쓰일 수 있냐면 경험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일반적인 독해에서는 아이를 동물원에 노출을 시켜줘야 돼. 이 무슨 말이냐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좀 쓰는 것들. 근데 목적어가 없어졌어? 그럼 당연히 수동 쓰면 되지. 그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없는 거야. 얘를 관계대명사로 대수로 바꿔준 거야. to를 빼면 안 된다, 이건. to 써야 돼. 그리고는 없었고 2번에 involved라는 단어. 동사는 아니야. 지금 여기 문장을 연결시키는 건 아니거든. 동사로 쓰인다면 비동사 PP를 썼을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uestions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지. 그래서 어디에 관련된,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없고 관련시키다, 포함시키다의 대상이 없는 수동의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 단어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도 한다. involved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뒤에서 명사를 꾸미기도 해. 지금은 뒤에 부연 설명이 조금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세 번째 나와 있는 limited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or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해. monitored, taken, limited. 이렇게 병렬 구조라서 맨 마지막 것만 표시를 좀 해놓은 거여서 단순한 거지만 체크를 좀 했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bringing이라고 하는 것은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while ing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지. 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 while 다음에 무조건 ing가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while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보지 않을 거야. 진행의 의미에서는 while ing가 맞고 반면에라고 하는 상반된 의미로 갈 때는 약간의 좀 다른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 5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군요. 좀 읽어보자. Media Literacy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이제 너희가 수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고, Media Literac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냥 보면 아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 미디어와 리터러시를 합성한 용어, 이거 당연히 알 수 있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매체를 가리키고,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쓸 줄 아는 능력,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의미. 그러므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도 점점 확장이 좀 되고 있는데, 미국의 미디어 교육 전국 연합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뭔가를 창조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 그런 능력,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좀 하고 있대. 그래서 미디어에 접근해서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용어는 근대 이후에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등장하였고, 당시 서양의 시민국가가 생겨나고 교육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960년에서 70년대에 영화가 대중화되었고 7, 80년대에 텔레비전이 보급되는 등 전파 기술을 이용한 영상 언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미디어라고 하는 요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만 보면 이제 끝나.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대중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점차 상업성, 폭력성,
선정성 등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냥 쓰면 안 되고 이제 비판적인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당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영상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라는 것까지야. 여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거. 6번은 creativity라고 하는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Cambridge Handbook이라고 하는 캠브리지에서 발간한 어떤 그냥 안내 책자 정도. 캠브리지의 창의성 핸드북.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안내서인 것 같아. 중심 내용은 창의성 개념은 신성한 힘과 연관된 것에서 인간의 속성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요거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해. 전체적인 내용은 한 4개 정도. 여기는 이제 그림이 크게 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나눠져 있는데, 왼쪽은 이게 신격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는 신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좀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독창적인 만드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고 이제 비교되면서 보여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좀 보여준 거야. 표시합시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아주 훌륭한 예가 있대. 왜 역사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에. 그럼 요걸 딱 보자마자, 아, 이 글은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주제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예는 제공되고 있대. 뭐 함으로써? Take a close look at. 아주 면밀하고 긴밀하게 바라봄으로써, 살펴봄으로써 어떤 단어? creativity라고 하는 창의성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바라봄으로써 앞에 나와 있는 이 훌륭한 예라고 하는 것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말 바꾸면 이걸 보면 우리가 예시를 알 수 있겠다. 예시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 용어의 어원의라는 의미야. 어원의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데려간대. 어디로? 라틴어 동사인 creare라고 하는 요 동사로 다시 데려간다라고 해.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어원적인 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뒤에 라틴어 동사인 creare라고 하는 것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라틴어 동사인 creare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bringing something forth. bring forth라고 하는 것이 forth가 앞으로야. 앞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놓다야. 내놓는 거야. 여기. bring forth야. 그래서 어떤 안건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도 다 bring forth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말의 의미는 뭔가를 제시하는 거야. 뭔가를 내놓는 것. 즉,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를 만들고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뭐 의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하지. 내용적인 정리는 창의성 단어의 어원적인 탐구, 역사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창의성의 개념이 들어갔고, 라틴어 크레아레라고 하는 거에서 비롯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좀 하고 있어서 어원을 좀 보는 것들은 역사 때문에 좀 보는 거겠지. 근데 역사가 왜 중요한가는 사실 아직 안 나왔어. 결국 처음에 나와있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중요할까? 어딘가에 나오겠지. 이런 개념이 있기는 했었어. 하지만 이 개념은 적용되지는 않았어. 어디에?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에. 수세기 동안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대. 그럼 단어를 만들고 도대체 어디다 썼다는 얘기야? 대신 이 창의성,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의 이 아이디어는 뭐랑 관련되어 있었냐면 신과 그리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생성하는 힘, 여기와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들의 능력보다는 절대적인 신이나 자연, 번개가 쾅 치는 뭔가 번쩍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지.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었던 게 cre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의 연관성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만드는 건 뭘로 썼을까?
단어가 좀 다른 게 있나? 이것도 등장하네. 다른 용어가 있어. earth라던가 artist라고 하는 요런 단어들은 좀 더 비슷해. 누구랑 비슷하냐면 오늘날 art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비슷한 요 단어들이 바로 적용이 됐던 거야. 인간의 뭔가를 만드는 형태들과 인간이 뭔가를 제작하는 형태들과 연관된 거는 create가 아니라 arts와 artist라고 하는 거. 이것이 기술적이던 또는 예술적이든지 간에 요 뒤에 나와 있었던 요 부분은 뒤에서 요 단어를 쓴 거는 부연 설명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technical하고 artistic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부연 설명하는 거냐? 앞에 나와 있었던 forms of making이야. 요게.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얘를 그냥 붙여서 가도 돼. 이렇게 붙이면 이러한 것들은 인간들의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제작 형태에 관련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끊어놓고 인간들의 제작 형태에 관련이 되어 있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이던 artistic, 예술적이던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가도 돼. 양보의 음식으로 가도 괜찮다. 결국은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부사로 가면 안 돼. 이거는 L와 붙이면 안 되는 부분들. 내용상으로는 창조 개념의 초기 의미, 수세기 동안에 인간이 하는 신적 행위로 여겨진 창조였고 인간 활동에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는 뭔가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어. 세 번째. as such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애매한 단어야. as는 뭐뭐로서, such는 그런, such는 앞쪽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쪽 내용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나와. 그래서 as such를 단순하게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써. consequently, therefore. 그냥 따라서야.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는 거야. 앞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얘가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따라서 이렇게 보면 돼. 따라서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적인 것에서는 창의성을 쓰고 인간의 용어는 달랐어. 그래서 가장 초기에 그럼 그때가 가장 초기가 언제쯤 되는데 13세기 정도 되는 요때 가장 초기에 사용이 있었나 봐. 13세기에 가장 초기 그 사용이 있었던 거야. create라는 요 단어의 가장 초기에 이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passive past participle past participle이라는 요 단어가 과거 분사야. 이게 passive라고 하는 거는 수동. 그래서 수동태 과거 분사에서 사용이 됐어. 뒤쪽에 나와 있는 was created라고 하는 거. 해석은 됐지. 따라서라고 했지. 근데 왜 수동태 쓰여? 능동태 안 쓰고? 신이 만들면 될걸? 고민해야 돼, 너희가 이런 것들. 자,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신은 만들었습니다. create 쓰면 되잖아.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신이 만들어준 거야. 신이 만들어준 거. 얘도 만들어줬고 얘도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create라고 하는 거는 신이 만들었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수동태 과거분사에서 쓰여졌다라는 부분. 여기에 it is하고 that은 강조구문으로 쓰였고 그러면 인간에게 이걸 쓴 게 있나?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니까 단지 15세기에 그랬어. 뭐가? 이 present tense. tense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제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제하고 시간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재 형태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문법을 시제하고 좀 다르게 보거든. 여기에 to create는 아닌데 to 부정사인데 영어식 표현에서는 동사를 표현할 때 앞에 to를 써. 그래서 그냥 동사를 그냥 동사만 쓰지 않고 to go go는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to를 붙인다. 그래서 create라는 단어를 쓴 거야. 이 현재 형태인 이것 그리고 현재 분사야. 그럼 현재 분사는 creating이 되겠지. 이러한 것, 이 동사의 이러한 형태들이 시작됐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신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봤던 것. 그래서 창조 개념의 언어적인 변화, 13세기에는 수동적인 형태로 주로 쓰였고 15세기에 능동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로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 내용. 인간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성이 있었냐면 신성한 것과 관련이 있었지. as opposed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반대로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가 아니라 정도의 또는 아니라 아닌 이런 의미로 쓰이지.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신성한 것과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컨셉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에 도전을 받았대.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은 신격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신에 관련된 것에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개념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언제 도전을 받았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교체되었대. more or less라고 하는 것은 다소라는 의미로 쓰이고 entirely는 완전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소 완전히 거의 완전히 교체된 거는 언제였냐면 계몽주의 시대 때 그랬다라는 부분이지.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예 부흥기라고 하지. 문예 부흥기야. 음악, 미술, 그리고 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이 엄청 발달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인간이 초점이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시기에 앞에 나와 있는 요 개념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 것. 내용적으로 보면 창의성 개념의 역사적인 변천, 수백 년간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된 창조행위였고 르네상스의 도전과 계몽주의에서의 개념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요거였지. 창의성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해서 뒤에 신성한 힘과 관련된 거에서 뒤쪽에 인간의 attribute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의 특성으로서의 인지되는 것으로 좀 인식되는 걸로 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문제가 하나 있어. 지금 우리가 본 건 뭐였냐? 첫 문장. 역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왜 중요한 거야 근데? 나왔나? 안 나왔지? 역사는 이래서 중요합니다가 없잖아 지금. 그치? 처음에 그러면 역사의 중요성이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좀 애매한 것 같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의 사례를 빗대어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본 거였지. 물론 역사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창의성의 변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준 것 같아. 그럼 역사는 왜 중요한 거야? 단순히 과거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랬대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들 creativity라고 하는 창의성. 창의성은 우리가 그냥 창의성으로 보는데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당연히 여기고 있지. 하지만 이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의 시간과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준 거야. 이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로 본 거지.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좀 생각해 볼 거. 첫 문장이 분명히 역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 지금. 이걸 유추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었어. 문법적인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서 mean이라고 하는 것에 ing를 쓰게 되면 이건 좀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 ing는 의미하다고 그리고 투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얘는 의도하다지. 그 차이점이 좀 있었던 부분. 그래서 meant to bring 안 되고 bringing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의미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표시 안 했다. matter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여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쓰인 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주어 동사의 관계에서 좀 보여준 거였고, 그리고 both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의 성질들은 아까 설명했었어. 앞쪽에 forms of making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자작 형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명사에 대한 거는 형용사로 연결을 좀 시켜준 거.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강조구문이다라는 걸 좀 얘기했는데, 강조구문에 나와 있는 요 that은 어떤 역할로 볼 수 있냐면 관계사 역할로 볼 수 있지.
결국 강조하는 요 어구가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따로 떼어져 나온 거니까. 근데 강조하는 구조를 보게 되니까 시간이야, 시간. 그렇다면 관계사로 when을 써도 큰 무리가 없겠지.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리고 4번에 나와 있었던 것은 entirely라는 부분. entir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될 수 없네. 부사가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것들이 가끔 있어. 근데 부사는 해석적인 면으로 좀 접근해야겠지. 완전히 뭐 했는데? 완전히 교체된 거야. 그래서 replaced라고 하는 이 부분 보면 a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전을 받았고 교체가 된 거. PP 형태의 형용사성들이지. 그래서 부사가 꾸며줘야지만 문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겠네. 형용사 쓰지 않고 부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해서 4번까지 쭉 마무리가 좀 된 부분이야.